남발되는 공약, 지켜지지 않는 약속보다는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것이 퇴직한 공무원들 보면 연제관에 40개가 넘는 센터가 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 자리매김하듯이 낙하산식 자리를 차지하는 것, 또 업무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때우기식 자리매김, 이런 부분들 하지 않겠습니다. 또 연제구에 아주 비효율적인 행정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제 역사문화체육공원 5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건 10억만 투입되면 만들어질 만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 또 다른 게 있겠죠. 지금 구입한 지 6년이 넘는 거제동의 연제문화원 부지가 있습니다. 11억 원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는데요. 이런 부입해서 6년 동안 활용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지 매입, 이런 비효율적인 낭비성 예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하지 않겠다라는 공약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노인 복지에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이런 사회 안정을 이루는데 가장 공헌하신 분들이 현재 65세가 넘는 노령층이십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 다수가 경제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연금 처리가 되지 않아서, 기초노령연금 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 10,000원에서 90,000원까지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극히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사실 고령층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노령층의 복지 사각 부분을 저희 연제구에서도 기초노령제도 조례를 만들어서 노령층의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스스로 아직 건강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노령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꽤 오래된 약속인데요.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많은 공을 세우셨던 국가 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6.25 참전 용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공자분들이 계시고 그 유공자분들이 안타깝게도 고령화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 유공자분들을 기념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보훈해관 건립에 대한 약속을 과거 집행부에서 하였습니다만은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보답입니다만은 보훈해관 건립을 통해서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기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인데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이 후보들 간의 인위적인 단일화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새누리당으로 표현, 지방에서 정당을 표기하기보다는 현재 집행부서의 집행이 정당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며 고무줄잣대라는 비판을 저희들은 야권연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연제 발전을 위해서 해답이 있다면 그런 해답을 갖고 있는 후보의 통큰 연대가 있어서 새로운 어떤 변화와 연제 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야권 지금 출마를 예정하고 있거나 출마하신 야권 후보들과는 협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추후에 협의가 된다면 단일화하는 방식은 여론조사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제구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비율은 현행 6급이 21% 이내, 7급과 8급이 30% 이내이며 9급이 10% 이상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사 적체를 풀기 위해 6급을 1%, 7급과 8급을 0.5%씩 늘리는 대신 9급을 2% 줄이는 안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구의회는 6급 이하의 직급 조정을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9급은 줄고 6급은 늘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부결을 이유로 연제구 소속 공무원들이 의회를 집단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지 미지수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어린이집 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발의자는 연제구 지역 어린이집 신규 개원이 기존 어린이집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5년째 한 건도 없었다며 어린이집 신규 개원을 제한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3, 4세 아동은 대기자가 어린이집당 20명 이상이 되고 공립이나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은 보육 아동의 입학을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등 입학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 역시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상태로 의원들 간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고 기존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거세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HCN 뉴스 박성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입니다. 거제동 검찰청 옆 부지의 용도 제한을 놓고 토지 소유주와 연제구의회 일부 의원들 간 갈등이 거셉니다. 정작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기관은 한 발 물러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제구 거제동 검찰청 옆 부지. 5년 전 모 건설사가 43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다 부도가 나 공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부지를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공영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검찰청의 요구에 부산시는 연제구의 도시관리 계획안을 입안할 것을 제안했고 3천만 원의 용역비를 교부했습니다. 이에 연제구는 입안에 앞서 연제구의회의 의견을 물은 상태. 연제구의회 의원들은 각자의 생각이 달라 찬반 비중을 표시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권 하락을 우려한 해당 부지의 소유주들이 반발했습니다. 불똥은 연제구의회로 튀어 연제구의회 의장과 사회도시위원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는 주민까지 생겼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의 소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당사자인 김홍재 의회 의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 결정권은 시장에게,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있는 상황에서 구속력이 없는 의견 제시 역할을 하는 기초의회를 상대로 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연제구 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의회에서 의견 청취해서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제구 의회의 어떤 그 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 혹은 좀 더 효율적인 슬럼화되지 않고 그 지역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같은 이런 제안들을 듣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은 구의회가 도시계획 변경에 앞서 토지 소유주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행정기관들의 바람막이가 된 셈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연제구의회가 1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연제구청의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을 표결을 통해 제시하고 연제구 정원조례 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제구가 검찰청과 법원 옆 약 10,000제곱미터에 대해 공용시설 보호구역 설정을 골자로 도시관리 계획안을 입안하고 의회 의견을 물었습니다. 구의회는 법원 옆 거제동 336-1번지 일대 약 5,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공용시설 보호구역이 맞지 않다는 의견과 검찰청 옆 부지의 경우 법조타운 옆 부지와 상당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1166번지 일대는 공용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원 6명 찬성 의견으로 냈습니다. 연제구는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도시관리 계획안을 재입안하게 되고 부산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연제구 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이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부산시정이 시장께서 결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는 또 검찰청 옆 부지가 공용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슬럼화를 막기 위해 도심공원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연제구의회는 이날 연제구 정원조례 수정 가결 등 안건 심의를 끝으로 167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HCN 뉴스 박성철입니다. 부산시는 연제구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76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체 42%인 32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개최된 44개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씩만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차례 이상 회의가 열린 위원회 44개 중 그마저 18개 위원회는 토의 없이 서면 심사로만 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위원만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파행적인 운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제구 산하 위원회들의 운영은 매끄럽지 못합니다. 때문에 무작정 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위원회들이지만 실효성이나 운영 계획이 부족한 상태의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 이전에 실천 가능하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시가 최근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을 마련한 데 이어 연제구에서도 관련 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부산시 조례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공모제로 위촉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성향의 인사들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분의 1은 행정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문가와 주민들을 공개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구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각합니다. 공모제 조항은 아예 빠졌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조례상 공무원으로 규정했으며 위원들도 대부분 동장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채워지게 돼 주민참여위원회가 사실상 집행부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구성이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정하는 등 실질적 주민참여가 어렵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공모를 통해 임명하고 위원들의 투명성 및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예산 편성에 있어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과 의회 심의권 내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해 기존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다른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습니다.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예산 심사 과정의 주민 의견 반영보다는 부정 홍보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유행처럼 제정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그에 따른 주민위원회.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먼저 주민위원회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전문성을 확보한 주민들로 채워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자문 이외에 일정한 권한 부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박승철입니다. 청소년 여가 프로그램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허술한 심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회는 지난 2008년 위조된 명부로 청소년 동아리를 만들고 위탁 운영까지 맡아 물의를 일으켰던 북구 금곡수련원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그대로 연제구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탁받은 배경을 물었습니다. 집행부는 위탁기관 선정은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금곡수련원만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탈루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허위 서류를 넣어가지고 공금을 뺏은 사람이 부관장으로 승진을 해서 내리 5년 동안 연제구의 문화존 위탁을 다 해요. 신청이 없었습니다. 또 그 한 단체만 왔고 그렇다고 그 청소년 문화존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에 의회는 부적격 기관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직영하는 방안을 찾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날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에서 의회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과 2세 미만 무상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등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박성철입니다. 사단법 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지역 내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위원회 발의로 제안해 16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조례안의 11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제한한 조항입니다. 여타 구군들이 대형마트 입점의 가능성을 열어준 데 반해 연제구 의회는 개설 등록은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버림으로써 향후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대형마트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SSM, 즉 슈퍼마켓 등의 무분별한 개설로 인하여 지역 재래상가 및
동네 상권이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시적으로나마 보호하고 변화하는 유통시장의 재래 상권들이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자 이 조례의 첫 적용 사례는 연산 1동 연동시장 맞은편에 건축 허가서가 제출된 한 준대형마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연제구는 이 조례를 근거로 마트 입점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연제구는 연제구 지역에 등록된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연제구 지역 내에서 다소 강력한 진입장벽이 신설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영업 중인 마트 사업자들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재래시장 상인과 골목 상점과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전반적입니다. HCN 뉴스 박성철입니다. 연제구 의회의 연제구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일 의원들은 연산 3동 금년주차장의 부실공사 문제와 온천천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집행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성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설계도서에는 불소수지 도장으로 되어 있고 저 현황은 지금 녹인한 저 도장은 말씀드린 광명 단위 조합 페인트, 그러니까 일반 유성 페인트를 위해 칠한 거예요. 설계도서하고 시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상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각 파이프 설계 변경이 됐으면 저희한테 설계 변경서를 주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도장 재료의 선택은 설계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보다 나은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거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만전을 기해 추진해 주실 것과 사회복지법인 운영 실태 지도 감독 철저, 보육시설 신규 인허가 제한 규정 폐지 검토,